자, 우리 수학적 귀납법 우리 요거 진도를 좀 나갈 건데요. 자, 먼저 여기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돼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먼저 나오고 뒤에는 수학적 귀납법이 나와. 자, 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한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수열을 정의할 때 자, 이처럼 뭐 a에는 2n 플러스 1. 자, 이처럼 일반항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일반항이 우리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일반항은 어떤 수열의 n번째 항이야, n번째 항. 그래서 n에다가 저 원하는 수를 넣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이 수열의 모든 항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만약에 an이 2처럼 주어지는데 10번째 항의 값을 찾고 싶으면은 그냥 n에다가 10 넣어주면 돼. 10 넣어주면 21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자 저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도 있냐면 그 처음 몇 개의 항의 값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이웃하는 이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도 정의를 하는데 이와 같이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자 어떻게 한번 정해 볼까? 뭐 a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뭐라 해볼까? n 더하기 1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어떤 수열을 만약에 이와 같이 정의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 첫째 항을 알려줄게. 첫째 항이 만약에 1이야. 첫째 항이 1. 자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열을 알려줬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번째 항의 값을 구하려고 해봐. 10번째 항. 아까는 n에다가 10 넣어서 10번째 항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n에다가 뭐 10을 넣은다 한들 이게 바로 10번째 항이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금 첫째 항을 알려줬는데 지금 요 항 보면은 얘네들이 1 차이 나잖아. 1 차이 이제 얘네들이 지금 1 차이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n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A2는 이제 A1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요게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게 3. 요게 이제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3 있지. A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n에다가 2를 넣어가지고 A2 더하기 2 더하기 1 해가지고 얘가 이제 6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얘가 이제 6이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 A10의 값까지 좀 구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수열을 정의를 해주면 이제 A10까지 이제 우리가 구해주려면 A10을 구해주려면은 직접 이렇게 다 n에다가 1, 2, 3, 4, 5, 6 다 대입을 해서 좀 풀어줘야 돼. 다 대입을 해서 이제. 다 대입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별로 비효율적인 것 같아. 왜냐면은 이처럼 수열을 직접 알려주면은 n에다가 10 넣어서 바로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수열을 내가 만약에 알려주면 이처럼 이제 첫째 항을 알려주고 그걸 토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관계식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면은 A10 구하려면은 직접 다 써야 되거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좀 별로 비효율적인 방법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제 왜 이렇게 수열을 그럼 정의를 하냐? 왜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요걸 한번 볼래? 내가 어떤 수를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규칙을 한번 봐봐. 규칙을 이제 1, 2, 4, 7, 11, 16.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내가 어떤 수열을 써놨거든. 요거 한번 규칙 한번 볼래? 규칙. 이게 무슨 규칙이 있는지. 규칙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규칙. 요거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어떤 규칙? 어떤 규칙? 등차 수열은 이제 일정한 수가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었고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가 곱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수열이었거든 이제. 얘는 무슨 수열이야 이거는? 등차? 일정한 수가 더해져야 되는데 일정한 수가 지금 더해지나? 아닌 것 같아. 규칙을 얘기해봐 규칙. 무슨 규칙 있죠? 뭐가 1, 2, 3, 4야? 뭐가? 아, 그치.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번 얘네 둘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얘네 둘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 1, 2, 3, 4, 5 이제 나오게 돼. 1, 2, 3, 4, 5.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금 규칙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암묵적으로 뭔가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얘네들의 차이를 계산해 보지 않네. 얘네들의 차이를.
그러니까 애초에 이웃한 두 항끼리 뺀 거 있죠. 여기서 사실 얘를 이항해 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n 플러스 1. 이게 이제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그 바로 앞에 있는 n번째 항을 뺀 걸 의미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뭔가 암묵적으로 얘네 둘이 빼보고 있어, 뭔가. 규칙을 찾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뺄셈으로 이제 수요를 정의하는 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닌 거야. 이상한 게 아닌 거.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에 대한 어떤 규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규칙성이 이제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규칙성이 이제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괜찮은 방법. 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앞에서 등차 수열을 이제 배웠고 등비 수열을 배웠으니까 걔네들의 수열에 대해서 이제 귀납적으로 한번 정의해 보는 거를 한번 좀 해보자. 걔네들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거. 자,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우리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가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 n 플러스 1번째 항의 값은 n번째 항의 값에서 그 공차라는 어떤 일정한 상수를 이제 더해서 만들어지는 구조였어. 이렇게 이제. 여기서 D의 의미는 D는 이제 상수죠, 상수. 여기서 일정한 수를 이제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다라고 보는 거야.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 자, 그런 구조인데, 자, 근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이제. 얘를 그 이항을 좀 이제 해버려가지고, 이항해버려가지고,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도. 아니, 근데 저거 고작 이항한 건데 왜 굳이 저렇게 또 새로 쓰냐? 그 어떻게 나오든 간에 너네가 이 의미가 좀 와닿아야 돼. 좀 느껴져야 돼, 이게. 자, 그거는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 일단 먼저 씁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차 중앙을 이용하래. 등차 중앙. 그러니까 이제 요 등차 중앙은 이제 그 가운데 항을 두 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양쪽의 합으로 주어지는 게 등차 중앙이었거든요. an 플러스 2. 자, 이처럼 이제 주어지는 게 이제 등차 중앙의 그 성질 식이었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항에서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은 잘 봐. 여기 얘를 좀 변형해 주면 얘를 이항하고요. 여기 an 플러스 1 한 개만 이항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이 얻어지거든. 결과만 쓸게 바로.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총 4개씩을 썼는데, 자, 너네가 의미가 좀 와닿아야 돼. 잘 봐봐. 우리 등차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알죠? 첫째 항에서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어. 자, 너네가 의미를 느껴봐. 자, 요거. 자, 현재 n번째 항의 값이 있어.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니까 그 다음 항이 나온대. 근데 그 규칙이 이제 어떠한 자연수 n이라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이제. 자, 현재 요 n번째 항이더라도 어떤 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 나오고, 또 여기 n번째 항에 대해서도 어떤 일정한 수, d라는 거를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이 의미 자체가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야. 이것도 이제. 뭐 이것도 뭐 단순히 이항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웃한 두 항 사이끼리 뺀 거 있죠. 얘네끼리 뺀 게 항상 일정한 수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등차 수열을 이제 의미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고,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은 이제 그 요거는 등차 중앙이니까 요거 그냥 넘어가고 이제 요거도 한번 좀 우리가 의미를 좀 느껴보면은, 자, 요게 지금 봐봐. 요게 지금 그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연속해서 세 수가 만약에 있어. 연속해서 세 수가. 근데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인데 이 맨 뒤에 n 플러스 2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를 빼. 그 뺀 값이랑 그 바로 한 칸 옮겨서 이렇게 뺀 거 있죠. n 플러스 2번째, n 플러스 1번째 뺀 거랑 앞에 넘어와서 n 플러스 1번째, n번째끼리 뺀 게 이제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 뺀 거, 얘네 뺀 게 같으면 이제 이게 어떠한 자연수 n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데,
자, 이제 등비 수열은 우리가 일정한 수가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였어. 여기 이제 an 플러스 1은 이제 ran.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이제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 그래서 n번째 항의 값에서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이 일정한 수입니다. 여기서 얘가 이제 상수야, 상수 이제. 얘가 이제 상수다. 그래서 n번째 항의 값에서 어떤 일정한 수 r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구조면 얘는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변을 an으로 나눠주셔가지고 an분의 an 플러스 1은 r이다, r. 이렇게 r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게 이것도 이제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표현일 거야. 그리고 2번. 2번은 이제 요 an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등비 중앙이거든요. 등비 중앙. 등비 중앙 가운데 항의 제곱이 그 양쪽의 곱으로 표현이 될 때. 자, 이때는 이제 등비 중앙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고 등비 중앙의 성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식을 잘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약분 쳐 보셨을 때 an 플러스 2 나누기 an 플러스 1. 요게 이제 an 플러스 1 나누기 an.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이 되면은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요거는 이제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야, 이것도.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제. 왜 그런지 다시. 너네가 이거 의미를 느껴야 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현재 n번째 항의 값에서 어떤 수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구조. 그 다음에 얘도 봐봐. 얘도, 그 애초에, 그 등비 수열은 이제 일정한 수가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니까 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율이 항상 일정해야 돼. 비율이 이제. 이 뒷항에서 앞에 항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준 거. 뒷항에서 앞 작은 항으로 나눠줬을 때가 항상 얘가 일정한 수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여기도 같이 써놓읍시다. 그 여기도 요 R 부분을 이제 상수라고 일단은 좀 잡아주시고 여기도 이제 D 부분을 이제 상수라고 잡아주시고 상수. 저렇게 상수라고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등비 중앙이니까 바로 패스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봅시다. 요것도 이제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율 얘기하는 거거든요. n 플러스 2번째, n 플러스 1번째, n번째 했을 때 이 뒤에 두 개의 비율이랑 앞에 두 개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은 이것도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너네가 좀 느껴야 돼, 이게 이제. 느껴야 돼, 이제. 저렇게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저렇게도 느끼실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특수한 형태의 수열의 기납적 정의야, 이제. 자, 여기서 요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앞으로 갈수록 이제 그 출제 빈도가 좀 높아. 근데 그렇다고 뒤에 게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 맨 뒤에 거가 그나마 출제 빈도가 적지만 얘도 시험에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는 그런 유형이야, 이제. 자, 이제 뭐냐면 이제 좀 특수하게 좀 정의한 꼴에 대해서는 이 수열의 그 일반항이 이제 어떻게 나오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만약에 현재 n번째 항의 값에서 어떤 n을 이용하는 식을 이제 더해주니까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구조 있죠?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구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n에다가 1을 넣어, 1. a2는 a1 더하기 f1.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2를 넣어, 이제. a3은 그 다음에 이제 a2 더하기 f2. 자, 이렇게 이제. 쭈루룩 이제 해주셔가지고 n 대신에 n-1을 넣어. n 대신에 n-1이야. a n-1 플러스 f n-1. 자, 요렇게 이제. 저렇게 이제 쓰도록 합니다. 저렇게 쓰도록 할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내가 만약에 이제 더해, 이제 얘네를 더해. 이걸 더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소거되는 게 있어. 소거되는 게. 이게 지금 뭐가 소거가 되시냐면요. 지금 양변을 변변 더해주면은 여기 A2가 소거되고 여기 내가 안 썼지만 A3가 소거가 될 거야. 이 소거되는 모양 보이니? 이 모양으로 지금 소거되거든. 이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소거가 되거든. 그 소거되는 패턴이 이어지게 되면은 여기까지 소거가 될 거야, 이제. 소거되는 게 이제. 저렇게 소거가 되고, 이제 남는 걸 쓰자. 남는 거. 남는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제 n번째 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1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제 F를 이제 싹 더해준 거는 시그마로 표현해 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놔야 되더라. 공식처럼. 저건 외워놔야 돼. 그리고 이 과정 있죠. 이러한 꼴로 진압적으로 정의된 수열에 이 일반항 결과도 외워놔야 되지만 이 너네 과정도 할 수 있어야 돼. 과정도. 이렇게 직접 써가면서 어디가 소거되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건 더한 건데 곱한 버전이 요 두 번째야. 곱한 버전이 이제 자 이제 마찬가지로 합니다. n에다가 이제 1을 넣어가지고 a2는 a1 곱하기 f1 이렇게 이제 쓰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a3는 a2 곱하기 f2 이렇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쭈루룩 이제 해가지고 이제 an은 an-1 곱하기 fn-1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곱셈 버전이니까 곱해 이제 얘는 이제 곱했을 때 이제 얘는 약분되는 게 있을 거거든. 약분되는 게 그 곱해주면은 A2가 약분되고요 이제 A3도 약분되고 얘도 이제 약분이 돼가지고 남는 것만 쓰죠. 남는 것만 A에는 자 A1이 있고요. A1 그 다음에 F를 싹 곱해. 자 F1 F2 해서 fn-1까지 곱해주면 될 것 같아. fn-1까지 저렇게도 이제 저렇게 써주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저렇게 자 저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 곱하는 거는 저렇게 다 일일이 곱하는 걸로 썼지만 이제 이거 제가 방학 때 수업했을 때는 요거 기호 있다라고 했는데 요 기호 기억나니? 뭐 있는지? 기호 강의를 잘 이거 기호 기억나니 이거? 여기까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잘난 척 하고 싶으면 요거 알아두면 된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자 이제 고등과정에서 쓰는 기호는 아니지만은 이제 저 곱한다라는 기호를 어떻게도 쓰냐면은 요렇게도 쓴다. 이거 몰라도 돼 이거는 어차피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기호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그마는 더하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곱하라는 의미야. 곱하라는 의미 뭐 요런 기호가 있긴 있다. 근데 뭐 저거 쓸 여러분들이 저걸 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고등과정에서 없을 겁니다. 뭐 저런 기호가 있긴 있다. 자 이런 기호가 있긴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결과를 좀 이제 얘도 과정도 다 기억해 놓읍시다. 외워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요것도 볼게 이제 요것도 자 요것도 이제 볼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그 좀 식 변형을 좀 할 거거든. 식 변형. 잘 봐. 여기서 내가 알파를 빼 알파를. 근데 여기서 알파가 갑자기 생뚱박이 뭐냐? 이런 꼴로 표현이 된 알파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볼 거거든. 이런 꼴로 표현된 알파. 갑자기 저 알파가 뭐냐? 밟아? 여기서 알파가 뭐냐면 알파는 1-p분의 q야. 1-p분의 q. 알파를 내가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알파를 잡아. 이런 식으로 잡아. 자,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데, 근데 왜 갑자기 알파가 이렇게 잡히게 되느냐? 그냥 알파를 이렇게 잡았잖아. 이거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한 번씩 정리해보면은 여기 나오게 되어 있어. 저게 이제.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분의 q는 p a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분의 q 해서 이거 이항해볼게 이제. 이거 이제 이항할 건데 여기 전개해 보겠습니다. pa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분의 p분의 pq 이거 이항해 주게 되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p분의 q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조금만 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묶을 수 있는 게 플러스 1 마이너스 p로 이제 1 마이너스 p분의 q로 한번 묶어주게. 1 마이너스 p분의 q. 요거로 이제 묶어주시게 되면 남는 게
지금 여기 플러스로 묶었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 p가 남아서 1 마이너스 p분의 q 이렇게 남게 돼. 이렇게 또 소거되고 약분도 될 거야. 저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정리도 될 겁니다.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q가 남죠. q가 이제 pan 플러스 q 이렇게 남게 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게 될 것. 저렇게 남게 될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파를 저렇게 잡으면은 이제 거꾸로 해봐. 거꾸로 해주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치환을 좀 해줍니다. 치환을. 요 괄호 자체를 요 an 마이너스 알파 자체를 내가 새로운 수열 bn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 줄게. 그러면 여기서 좌변이죠, 좌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좌변이야.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bn 플러스 1은 여기서 이제 n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우리 저렇게 식을 쓰니까 이거는 뭔가 좀 익숙한 표현인 것 같은데 왜 익숙해 이게? 이거 무슨 수열이죠? B가 등비 수열. 그래서 이게 B가 등비 수열이니까 따라서 B는 등비 수열이어서 첫째 항이 B1이겠죠? 그 다음에 공비가 P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BN의 식이 이제 작성이 될 거야. BN의 식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되돌려 놓을 거야. 원복 시켜 놓을 거야. 원래 B가 요거 있잖아. AM-알파였으니까 요걸 이제 대입해서 AM-알파는 A1 빼기 알파에다가 P의 M-1 제곱차. 이렇게 이제 잡아주도록 할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는 여기서 이제 이항해가지고 A1 알파 P의 M-1 제곱 이항해주면 플러스 알파 이렇게까지 이제 AN의 식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아까 내가 그 앞에 저 두 개는 결과도 좀 외워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나? 내가 결과를 외워놓으라 한 이유는 사실 과정만 알아도 과정을 잘 알면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 시험 볼 때 이거 일일이 하고 있으면 너무 시간 낭비여서 그래서 결과를 외워놓으라고 한 거야. 특히 이제 요 세 번째 거는 결과를 좀 더 잘 외워놔야 돼, 이제. 결과를 이제. 물론 과정도 근데 이 세 번째 거는 앞에 거에 비하면 과정의 중요도가 조금 더 적기는 해, 이제. 과정의 중요도가. 조금 더 적기는 해서 그래서 결과를 외워놓는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셋 다 결과는 외워놔야 돼. 근데 과정과 결과의 이 중요도를 한번 따져보면은 얘는 과정, 결과 둘 다 중요도가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한데 얘는 결과의 중요도가 조금 더 높아. 얘는 이제. 자,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셔가지고 외워놔야 돼, 요거 이제. AN이 뭐냐면은 A1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P의 M-1을 제곱 더하기 알파. 자, 근데 여기서 알파가 뭐냐면은 알파 써놓읍시다. 1 마이너스 P분의 Q입니다. 1 마이너스 P분의 Q. 자, 이처럼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을 보도록 할게. 수학적 기납법. 수학적 기납법도 보도록 하시면. 자,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여기 내용이 좀 되게 약간 좀 난해했었죠? 여기가 되게 이제. 자, 일단 쓰고 한번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어떤 명제가 어떠한 자연수 n이라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지를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된대. 자, 뭐냐면 n이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함을 보인다. 명제 pn이 성립함을 보여줘야 돼. 저 어떤 명제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저게 성립한다라는 거를 좀 이제 증명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n이 k일 때야.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이제 k 플러스 1일 때 명제 pn이 자 다시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함을 보인다. 명제 pn이 성립함을 보인다. 성립함을 보인다. 자, 요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요거야. 자, 이제 어떤 명제식이 있어. 무슨 식이 있어. 밑에 이제 예시가 나오긴 하는데, 그 예시 설명하기 전에 이제 먼저 흐름부터 잡고 이제. 자, 어떤 식이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한대. 만약에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성립하는지 확인하려면, n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성립하는지를 증명하려면 n에다가 1을 넣어서 성립하는지 2 넣어서 성립하는지 이렇게 쭈르륵 다 대입을 해서 모든 자연수 n을 대입해서 여기에 이제 항상 같은지를 일단 확인을 해. 같은지를 이제 그렇게 일일이 대입해서 확인을 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니까 모두 다 대입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수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볼 건데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 n이 1일 때 최초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보여줘. 이제 최초의 자연수에 대해서 자 내가 이걸 적을게. 자 뭘 적을 거냐면은 자 지금 그 어떤 명제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내가 지금 여기다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일단은 그 n이 1일 때 만약에 그 성립함을 만약에 확인을 했어. 만약에 이제 확인을 했어. 그 다음에 내가 뭘 확인했냐면은 어떤 자연수 n인지 모르겠지만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어떤 자연수 n을 잡아. 그걸 내가 그냥 k로 그냥 퉁친 거야. k로 이제. 자 만약에 그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명제가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가 있을 때 그 바로 다음 자연수 값 있죠? k 플러스 1. 만약에 현재 n값이 참일 때 그 바로 다음 n값에 대해서도 주어진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면 성립한다면은 우리는 현재 n값이 참일 때 그 바로 다음 n값이 참이 되는 이 참이 되는 관계를 내가 만약에 증명을 해주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이제 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했어. 참참참 기억나니? 참참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봐봐. 현재 1이 참이지. 그 다음에 무슨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명제가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를 잡았어. K라고 퉁쳐놓은 거야. 걔가 성립할 때 그 바로 다음 것도 성립하는 이 관계를 증명하면은 1이 참이면은 1 바로 다음 것도 참이죠. 얘가 이제 이 관계에 의해서 참인 거야. 그 다음 2가 참이면 3도 참이야. 이렇게 연쇄적으로 참이 만들어지지 않네. 참이 이제. 그래서 이 뒤에 내가 다 쓰지 않아도 이 뒤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도 저 명제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이 기법으로 증명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구체적으로 이제 익숙한 식으로 증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 익숙한 식으로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저 식 있죠? 자, 좌변이 지금 뭐냐면 자, 1부터 n까지의 합이 이제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약간 공식 같은 거였죠. 자, 저 식이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자, n에다가 이제 1, 2, 3, 4 등을 대입해 가지고 일일이 확인하는 거는 좀 번거롭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 자, 먼저 그 최초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좀 이제 확인해 줄 거야, 이제. 근데 여기 하나 좀 조심할 게 있어. 그 뭘 조심하시냐면은 위에 여러분들 다시 내가 깜빡하고 못 썼는데 위에 아까 1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n이 1일 때라고 쓴 부분 있죠. 거기 이제 n이 1일 때에 밑줄 치셔가지고 여기 밑줄 치셔가지고 그 이제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n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는 거는 아니야. 정확히는 뭘 대입하는 게 맞냐면 이제 그 주어진 명제가 성립하는 최초의 자연수를 대입하는 거야. 주어진 명제 주어진 명제의 Pn에 최초의 자연수를 대입하는 거야. Pn의 최초의 자연수.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Pn의 최초의 자연수? 갑자기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5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으셔가지고 n이 몇일 때부터 가능한지를 잘 봐야 돼. n이 몇일 때부터 가능한지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문제에서 이제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 볼 것이고 이거 쓰셨죠? 이거 쉬웁니다 이제. 자 1번을 이제 보시면 요거야 이제. 자, 이제 이거 이제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이제 양변이 같은지 확인할 건데, 자, 이거 이제 n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좌변은 그냥 1입니다. 좌변은 그냥 1. 그 다음에 이제 우변 같은 경우에는 우변에다가 1을 대입해 보게 되면은 1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억이 성립한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억이 성립한다. n이 1일 때 기억이 성립합니다. n이 1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라고 돼 있지 이제 2번은 이제 자 이제 이거야 최초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했어 이제 주어진 식이 성립하는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1부터 k까지 합 있죠 1부터 k까지 합 자 왜냐면은 여기다가 k를 대입하는 거지 1부터 k까지 합은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래서 저 식이 이제 성립을 할 것이고, 저 식에. 자,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이제. 우리 이 귀납법의 아이디어가 이제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니까 이 니은의 식은 양변이 이제 같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립하는 식인 거야, 성립하는 식. 자, 근데 이제 요 니은에다가 갑자기 뭔가를 더해. k 플러스 1을 더해. k 플러스 1을. 갑자기 생뚱맞게 k 플러스 1을 왜 더하느냐? 잘 보세요, 이거 이제. 우리 이 명제가 어떤 자연수 n이라 하더라도 이게 항상 같은지 성립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내가 만약에 확인을 해주려면은 저게 항상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해주려면은 먼저 k일 때의 식 있죠? k일 때의 식. 요거 봐봐. 요게 이제 k를 대입한 식인데 k를 대입한 식 2분의 k에 k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 자, 이걸 확실히 성립하는 식이지.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만약에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만약에 이제 저 식이 이제 만약에 성립한다면 이건 n이 k일 때고 이제 n이 k일 때 이제 근데 마지막 최종 목표는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저 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이거는 이제 저 식에다가 이제 k 플러스 1을 바로 다이렉트로 대입한 거야. 다이렉트로 이제. 자, 요거예요, 요거 지금 이제. 요겁니다. 자, 요건데 지금 이제. 자, 우리의 목표이고요. 현재 확실하게 참인 요 식을 이제 이용해서 얘도 참이 됨을 이끌어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n이 1일 때 저 식이 성립하고 n이 k일 때 이 식이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이 식이 현재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근데 결국에는 얘도 성립함을 확인해 봐야 돼.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게 참이다라는 거의 의미가 양변이 같다라는 건데 이제 양변이 같으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어떤 수를 이제 더해도 이제 결과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내가 뭘 더할 거냐면은 내가 이 식을 잘 변형해서 얘를 이끌어낼 거야. 그럼 봐봐. 비교를 해보면은 좌변은 1부터 k까지 더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좌변 여기도 1부터 k까지 더해져 있고 여기서 하나가 더 더해져 있잖아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양변에 요 k 플러스 1을 더 더해 좌변을 일치시켜 주기 위함이야.
그럼 우변에다가도 마찬가지로 2분의 k에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 자,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쓰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참인식을 내가 지금 변형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도 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변을 한번 좀 정리해 볼게. k 플러스 1로 묶을 수가 있거든. k 플러스 1로. 공통 부분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묶고 남는 거 쓰자. 2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통분해 보시게 되면은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자 이렇게 나오게 돼. 통분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통분을 해 보고 나니까 결국 이 식이 되지 않았네. 이 식이. 그러니까 얘가 똥글뱅이가 되는 거야. 똥글뱅이. 이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증명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n이 k일 때 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양변에 더해주게 되면은 2분의 k에 k 플러스 1 여기다가 이제 k 플러스 1을 더합니다. 이제 이렇게 더해. 근데 저 우변을 한번 좀 잘 조작 변형해봐. 여기서 k 플러스 1로 묶어. k 플러스 1로 이제 k 플러스 1로 이제 묶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기억에서 k 플러스 1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돼.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아까 쓴 식을 k 플러스 1로 묶어주면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은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과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쇄적으로 참참참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이제. 자, 연쇄적으로 참참참이 나오는 이유는 최초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k라는 자연수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한다라고 잡아주면 k가 현재 n값이 참일 때 그 바로 다음 n값도 참이 되는 관계를 증명해내면은 연쇄적으로 참참참이 나오기 때문에 1이 참이면 2가 참, 그 다음에 2가 참이면 3이 참, 연쇄적으로 참참참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참참참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를 이제 좀 보도록 하시면, 필수 예제를 보도록 하시면, 자, 필수 예제 1번 좀 보시면, 자, 수열 AN의 귀납적 정의가 이제 A1은 2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5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제 AK가 47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자, 먼저 이제 수열을 대놓고 안 알려줘.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 자, 이처럼 정의를 합니다. 첫째 항이 2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식이 주어지네. n번째 항의 값에서 어떤 수를 더하니까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구조네. 이게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 요게 공차야, 공차. 공차. 그래서 우리는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더하기 n-1d라고 이렇게 좀 이제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이제. 저렇게 좀 적어 주셔야 될 것이고, 저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좀 더 전개 정리해 보게 되면은 on-3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 on-3. 근데 이제 진짜 조금이라도 식을 좀 줄이고자 한다면 생각해 보더라. 지금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5라고 지금 확인되잖아. 근데 그 내가 등차 수열은 1차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n의 개수가 뭐라고 했지? n의 개수가 공차? 그럼 너네는 공차가 5인 거 알았으면은 바로 5n을 쓰고 들어가고 n에다가 1 넣었을 때 2가 나와줘야 되니까 1 넣어서 2 나오려면은 5 빼기 3을 해야 2가 나올 거잖아. 그리고 바로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 그래서 an이 저렇게 5n 빼기 3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k를 넣었을 때 47이 나오는 게 뭘까? 이 일반항이 47이 나오도록 하는 그 값이 무엇일까? 라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이제. 그래서 이 항에서 이제 n이 10이 나오게 되네. n이 10. 여기서 k로 했으니까 k가 10입니다. k가 10. 10이라고 답을 내주면 됐고요. 10.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는 이 파트는 수열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니까
이걸 보고 이거 등차 수열이네 라는 걸 캐치하셔야 되고, 이제 등차 수열 해봤으니까 등비 수열도 한번 좀 해보죠. 등비 수열도 한번 해보자. 등비 수열. 자, 등비 수열도 한번 좀 해보시면, 자, 수열 AN의 귀납적 정의가 있는데, 자, A1은 1, A2는 3, 그 다음에 뭐 요런 로그가 갑자기 나오게 되는, 로그가 이제 자,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이 수열의 첫 지항부터 제 6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먼저 요 로그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로그식을 이제 정리해 보시면 로그 AN 플러스 2는 요거 2를 여기 이제 우리 기억나시죠? 요거 2가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로그 자 A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같아야 되겠죠. 얘네들이. 다시 한번 쓸게. AN 플러스 1의 제곱이란 AN과 AN 플러스 1을 곱한 거와 같게 되겠는데, 저게 뭔데 저게 지금? 저게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등비중앙이니까. 등비중앙이니까 저게 이제 성립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등비수열이구나. 근데 첫 지항이 1, 둘 지항이 3이구나. 3이 곱해진 거니까 이 3이 공비가 되겠지. 3이 공비가 됐고요. 끝났네. 이걸 보고 등비수열의 일반항 작성해 보시면 첫 지항이 1이고 공비가 3이어서 이제 1을 그냥 뭐 무시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일반항을 안 써도 되기는 해. 왜냐면은 우리가 그 구해줘야 되는 거는 SU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인데 그냥 바로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면 되거든 이제. 그 공식이 R 마이너스 1분의 첫 지항 1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3의 6제곱 몇입니까? 3의 6제곱 몇이야? 우리 그 저랑 방학 때 수업하신 분은 뭐 외우느라고 720? 9 728이고 1 빼니까 분모가 2니까 그럼 36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이제. 이렇게 이제 저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봅시다. 필수 이제 3번 보시면, 자 이제 수열 A에 있는데, 자 이제는 그 아까 특수한 꼴의 귀납적 정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거. 자 이거야. 첫 지항 A1은 3인데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N이래 이제. AN 더하기 4N. 이처럼 정의할 때 A11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야. 자 이거 이제 그 과정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결과를 좀 이제 외워놔야 돼 이제. 결과를 이제. 자 일단 봐봐 이거. 과정 한번 보여줄게. 과정. 자 N에다가 1을 넣어. A2는 A1 더하기 4. 2를 넣어. A3는 A2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쭈루룩 더해서 AN은 AN-1 플러스 해준 다음에 N 대신에 N-1을 넣어주니까 4에 N-1 이렇게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양배들 이제 변변 더해 보시게 되면은 소거되는 게 있잖아요. 찹 소거되지. 저런 대각선 모양으로 이제 소거가 될 거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남는 것만 써보시면은 좌변 AN 근데 우변입니다. 우변은 지금 이제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저렇게 더해 보시면 첫 지항 더하기 한 다음에 여기 4, 8, 12, 16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시그마로 표현해 볼게. 시그마로. 자 근데 여기서 잘 볼래 얘들아 이거. 지금 이거 이 식이 총 몇 개일까? 이 식이 총 몇 개야? 식이 몇 개? 몇 개야? 에, 요걸 봐봐. 식이 총 몇 개야 이거? n-1개. A2부터 시작하니까 A2부터 AN까지는 n-1개니까 여기 우변에 더해야 되는 것도 n-1개야 이제.
근데 지금 어떤 수열에 대해서 더하냐? 이거 무슨 수열이야, 이거 이제? 4, 8, 12, 16? 등차 수열인데,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 요거를 적으면 돼, 요거. 4K로. 이렇게 적으면 돼. 이렇게 이제. 나는 지금 과정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얘들아, 너네가 이 식을 바로 작성해야 돼.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는 결과를 바로 외워서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첫째 항이 3이고요. 그 다음 여기 계산해 보시면은, 이제 4 곱하기, 공식 적용되는 부분이죠. K니까 그 2분의, 근데 쓰는 거 잘 봐, 여기. 그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공식을 적용하는데, 잘 봐.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야. 왜 n자리에 n 빼기 1을 넣나요? 요거를 넣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적용을 좀 이제 해주시는 것이고 적용을 이제 약분이 되겠죠 이제 약분이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한번 전개해 보시면은 2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3 아마 이와 같이 정리가 될 거야 이제 저렇게 정리가 될 거야 이제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A11 한번 계산해 볼까? A11. A11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왜죠 이거? 11의 제곱 121 마이너스 2 곱하기 11 더하기 3. 자, 이와 같이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와 같이 이제 자, 그런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시면 242 마이너스 22 더하기 3. 몇이지 이거? 223인가? 223? 223입니다. 223. 223입니다. 223. 223. 자, 필수의 4번이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번엔 곱셈 버전이야. 곱셈 버전. 첫째 항 A1은 64. 그 다음에 AM 플러스 1은 이제 요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수열의 일곱 번째 항을 구해주라라는 얘기야. 일곱 번째 항을 구해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항 구해서 해볼 건데, 직접 써본 다음에 일반항도 생각해 볼 건데, 봐봐. n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A2는, 이건 잘 봐, 이거. 1분의 2A1. 2 넣어주면, A3는 2분의 3 A2 하나 더 쓸게 A4는 그다음 몇이야 이거? 3분의 4 A3 쭈루룩 가서 이제 n 대신에 n-1을 넣자 n 대신에 n-1 넣어보시게 되면은 n 나누기 n-1 a의 n-1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거야 이와 같이 이제 저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저렇게 그래서 저거 유저 한번 뭐 계산을 해보면 곱셈에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약분되는 게 좀 보여.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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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약분이 될 거야. 요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N 마저 써볼게. AN 이제. AN이 이제 그 좌변에 남고요. 우변에 남는 걸 잘 보시면 A1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수식이 되게 많잖아. 분수식이 이제. 써보면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쭈루룩 해서 n-1분의 n까지 이렇게 이제 좀 가도록 할 것이고 이제 저렇게 쓰도록 할 거야. 저렇게. 그래가지고 저기서 이제 약분을 좀 해볼까? 약분을 이제 약분해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A1이 몇이야? A1이 이제 A1이 64야 이제. 64 n 이와 같이 좀 정리되는 것 같은데 AN에 64n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A7 구해주면 될 것 같아 A7 7 넣어주면은 이게 384인가 나올 겁니다 아마 384로 나오게 될 거야 384로 저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자 저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저렇게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그래도 이제 과정도 하실 수 있어야 되지만 결과도 좀 외워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너네가 결과를 만약에 외워놔서 결과로 한번 적용을 만약에 해본다라고 한다면 봐봐. 이거야. 그 결과를 바로 써볼게. 원래 이게 뭐였었냐면은 곱셈 버전에서는 첫째항 곱하기 이제 이거 총 곱하라고 했죠. k는 1부터 n-1까지 저 주어진 그 수열식을 곱해줘야 되는데 얘를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k분의 k 플러스 1.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라는 거지. 요거를 이제 계산을 이제 하시라는 건데 요거를 곱하는 과정에서 첫째 항이 지금 이제 64고 k에다가 이제 1부터 이제 n-1까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없어지니까 찹찹찹 이렇게 없어지니까 요렇게 좀 이제 곱해서 표현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물론 과정도 할 수 있어야 돼. 과정도 자 뭐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뭐든 자 이렇게 이제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도 좀 보시면 요 문제 그 문제를 보면 요렇대. 보시면 A1이 1이야. 그 다음에 이제 AN 플러스 1은 3AN 플러스 2분의 AN 으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A4의 값을 이제 구해주라라는 얘기야. A4의 값을 구해주라라는 얘기. 자, 그러면은 여기서 A4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우리가 봤던 꼴이니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봤던 꼴이 아니거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구하는 게 A4야. 첫째 항을 알려줬어.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첫째 항의 값을 이용해서 두 번째 항을 알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네 번째 항을 구해줘야 되니까 몇 개만 좀 대입해서 A4까지 직접 노가다 띄워서 구해보면 돼.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어가지고 n에다가 1을 넣어주셔가지고 A2는 이제 씁시다. A1 나누기 3A1 더하기 2 그러면은 1 나누기 3 더하기 2 해가지고 5분의 1 이런 식으로 직접 다 써서 계산을 해버려. 직접 다 써서 이제 n에다가 2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A3은 자 보자 A2 나누기 3A2 더하기 2 자 그 다음에 이제 A2가 지금 5분의 1이거든요 5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5분의 3 더하기 2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양변에 위아래다가 5를 곱해주시면 5를 곱해보시면은 얘가 이제 13분의 1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도록 하고 한 번만 더 하면 돼. 한 번 더. n이 3일 때 해봅시다. A4는 이제 A3 나누기 3A3 더하기 2가 되는데 방금 그 A3이 13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1 나누기 13분의 3 더하기 2 해주셔가지고 위아래다가 13을 이제 곱해주시면은 3 더하기 26 해서 29분의 1. 자, 이와 같이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A4는 29분의 1이라고 답을 쓰세요. 이렇게 이제. 되시겠죠? 자, 잠깐 끌었다 이어서 갑시다. 자, 필수예제 6번입니다. 6번. 자, 6번 보시면 자, 수열 AN이 있는데 자, 첫째 항 A1은 1이래. A1은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 식을 만족을 한대. 이 식을 이제. 그랬을 때 요 A라는 수열에 대해서 40개를 더하래. 40개. 첫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의 그 값을 이제 다 더해라 라는 얘기야,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첫째 항을 아니까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보자. 자, 이제 우리가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데 둘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n에다가 1을 넣을 거거든요. 자, A1이 1. 자, A1이 1이면은 위에다 넣어야 돼? 밑에다 넣어야 돼, 이거? 위에다가. 그러면은 위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A1의 3배. 그러니까 A2는 3A1이니까 3이네, 3.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해봐. 쭈루루룩. 일단은, 여기다 써놓자. A1도 1이고.
A2는 3이고 A3 해볼게요. A3 n에다가 2를 넣어가지고 A3를 구하는데 A2의 값을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A2가 3이니까 위의 규칙으로 적용해주면은 3배 해서 9가 되는 거야. 9. 자, A4입니다. A4. A4는 이제 n에다가 3 넣어서 적용하는데 방금 전에 A3의 값을 이용해서 A3가 9네? 밑에 규칙이지? 빼기 3을 하래. 3 뺍니다.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진행을 해. 쭈루루룩 이제. 그 다음 A5야. A5. A5면은 얘가 지금 이제 그 방금 전에 이제 n에 4 넣는 거니까 A4의 대소관계 이용해서 6은 밑에 규칙이니까 거기다가 한 번 더 빼기 3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빼기 3. 이렇게 써주면 A5가 3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봐봐. 이 규칙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이제 n에다가 5를 넣어가지고 A6을 구할 건데 방금 전에 A5의 값 3 나왔잖아요. 위의 규칙이니까 3배 해가지고 A6은 9가 나오게 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규칙성 있게 쭉 써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써 나갈 수 있어.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요거지. 지금 요렇게가 반복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가 이제 반복되는 거지. 요렇게가 이제. 그러면은 저렇게가 지금 반복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서 그 396, 396, 396 반복될 거잖아요, 이제. 40개를 더하래, 40개. 그러면은 일단 첫째 항은 1인데 1은 이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고 이제. 첫째 항은 따로 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규칙에 해당이 되는 게 지금 3개가 한 세트야. 자, 이 세트가 과연 이 40개 중에서 몇 개 있을까 따져봐야 되는데 맨 처음 거는 첫째 항은 규칙 벗어나니까 40개 중에서 첫째 형 제외한 나머지 몇 개? 39개. 근데 3개가 한 세트? 그럼 39개가 이제 3개가 한 세트인 걸 감안하면은 몇 세트가 있어? 13개. 그치? 딱 떨어지죠. 39를 3으로 나누면 딱 13이 딱 떨어지니까 저 세트가 396을 더한 세트가 딱 13개 있더라. 계산해 보시면 1 더하기 13 곱하기 18 1 더하기 이게 234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235 나오는 것 같은데 235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35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5.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규칙이 없는 거 이런 거 잘 계산해줘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41번째까지 하라고 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1번째 이때 새로 쓰자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41까지 ak. 얘들아 만약에 요걸 구하라고 했으면 이제 첫째 항이 이제 1인데 첫째 항 제외한 나머지가 몇 개야 이제? 40개잖아? 그럼 그 40은 이제는 3으로 안 나눠지니까 이제 세트를 계산해 보면은 뭐 앞에서 하긴 했지만 이게 13이 되면은 나머지가 이제 1, 한 개가 남게 되는 거잖아. 한 개가 이제 남게 되죠. 그러면 이 나머지 40개의 합은 일단은 세트가 1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이 하나 남잖아. 이 남는 항이 뭐야 이게 남는 항이? 3.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남겠죠. 그래가지고 요거 계산하면 답이네. 요거 계산하면은. 그래서 여기다 3 더하는 셈이니까 238. 자, 이와 같이 그 딱 안 나누어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7번. 자, 이제 요거 좀 잘 봅시다. 요거 이제. 일단 요거 좀 문제 읽어볼래, 얘들아? 이게 뭔 말인지 상황 파악이 먼저일 것 같아. 상황 파악이. 상황 파악부터 해봅시다. 상황 파악부터. 상황 파악부터 먼저 좀 해봅시다. 상황 파악. 상황 파악부터 해봅시다. 상황 파악. 부터 좀 먼저 해봅시다. 상황 파악. 상황 파악부터 해봅시다. 상황 파악. 자, 일단 한번 좀 보시면 자,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자, n개의 직선이 있대. n개의 직선.
이, 이 n개의 직선으로 나누어진 평면의 개수가 an이래.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a3이 7이래. a3이 7.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그 직선을 이제 여러 개 그어서 생기는 평면이 몇 개인가라는 얘기거든. 자, 일단 지금 A3을 지금 예시로 든 상황인데 일단은 내가 이제 A2의 상황과 A1의 상황도 일단 그림 그려놔 줄게 이제. 이 A가 뭐냐면 N개의 직선을 그어. 자, A1은 한 개의 직선을 그어. 그러면은 이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죠, 이게? 두 개. A2는 두 개의 직선을 그어. 이러면 몇 개의 영역? 네 개? 자, A1은 그럼 2고, A2가 그럼 4고, 문제에서 A3이 7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7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이 나오게 되죠. 7이 이제. 7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A1은 2고요. 자, 그 다음에 AN과 A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래, 얘들아.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라는 얘기거든. 너네 그러면은 지금 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이 관계를 파악해 볼래? 지금 내가 세 개밖에 안 써놨는데 규칙 보이니 이거 규칙? 규칙 보이니 이거? 규칙? 보입니까? 보이니? 무슨 규칙이지 이거? 뭐라고요? 곱셈? 자, 자, A4를 한번 구해보자, A4. 이거는 선을 4개 긋는 거거든, 선을 4개 이제.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방금 전에 A3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직선 하나 더 추가해서 한번 해볼게, 이제. 자, 직선 하나 추가하면은, 근데 이게 이 규칙을 적용해서 그어야 돼. 어느 도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게 잘 그려봐야 되는데 적당히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영역을 잘 세봐. 영역을 잘 세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가 돼. 열하나. 자, 이 정도 했으면 규칙 보이니 이제? 규칙이 보여. 무슨 규칙? 2, 3, 4. 아까 맨 처음에 내가 보여드렸던 예시에 똑같아. 2, 3, 4. 그래서 이게 뭐가 2, 3, 4냐? 차이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가 2, 3, 4. 그러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유추가 되죠? 그러면 이제. 자, 그럼 한번 해볼까? A7을 구하라라고 한 게 있어가지고 이 규칙으로 한번 적용해보게 되면은 A5는 5가 더 플러스 돼서 16. A6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6이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22. 그다음에 A7은 이제 여기서 이제 7 차이가 나니까 29. 일단은 3번의 답은 29가 될 것인데 우리는 2번의 답.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 무엇일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 이거의 일반항을 구해야 돼. 이거의 일반항. 이거의 일반항을 구해야 돼. 저거 무슨 수열인데? 저 동그라미 친 것만 보면 저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몇인? 1. 그러니까 봐봐. 이 관계식이 뭐냐면 이렇게 써. AN 플러스 1은 AN 한 다음에 요 주황색 동그라미 친 놈의 일반항을 엿다 적어. 저게 등차 수열이니까 n에 대한 1차식인데 n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어. 공차 1이야. 그 다음에 n에다가 1 넣었을 때 첫째 항 2 나오려면은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나 더 해야 됐고요. 더하기 1을 이제. 자, 저게 2번입니다. 2번. 자, 그래서 답은 저렇게 세 가지로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하나만 좀 더 부연 설명하면은 그 이제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볼게. 요거 일반항. 요런 꼴의 그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아까 요거 있죠. 아까 필수 예제 몇 번이죠? 4번이 아니라 3번. 아까 요 꼴로 정의된 수열에 대해서 풀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뭐 개차 수열이라고도 하거든. 개차 수열 이제 약간 계단식으로 이제 차이가 이제 난다라고 해가지고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문제도 저 개차 수열의 꼴이야. 일반항 무엇이었냐면은 A에는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첫째 항 일단 구해놨으니까 바로 쓰자.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저 K를 대입한 K 플러스 1 이렇게 일단 작성해 보도록 할게. 저런 식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저 계산해 보시면 공식이죠?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이게 이거 딱 보는 순간 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혹시 생각이 드니? 뭘로 풀어야 돼, 이거? 이 시그마를 처리를 하려면? 뭘로 풀어야 돼? 뭘로 풀어야 돼? 이 시그마 풀려면? 아니, 이거 앞 시간에서 했었잖아? 시그마 K 공식 이거 뭐였어, 이거? 몇 분의? K 공식 2분의. 그 공식으로 써도 되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n-1 더해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도 될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리해볼게. 바로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까지 한 번에 할게, 이제, 얘들아. 이거 맞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식을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식을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해도 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도 되냐면, 이게 지금 무슨 수열이라고 했지, 이게? 지금? 등차 수열?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되냐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2분의 항의 개수 n-1개 k의 1 대입항의 첫째 항이야. 첫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써도 돼. 이 식을. 결국에는 이제 아까랑 똑같은 잠깐만 2분의 n 한 다음에 이제 첫 항 1 들어갔고 이렇게 식을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해.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이게 더 이제 얘가 더 정리가 되어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 비커 문제. 자, 비커 문제. 자, 보시면 자, 비커 안에 물이 52ml 들어있다. 근데 비커에 들어있는 물의 2분의 1만큼을 증발시키고 10만큼의 물을 넣는 시행을 반복을 할 때 n회 시행 후 비커 안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 하자. 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52ml가 있었는데 절반을 증발시키면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죠? 근데 10ml를 추가하래. 추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시행을 반복해. 자, 현재 물의 양에서 절반만 남기고 10ml 추가. 그리고 또 절반만 남기고 10ml 추가.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하는데 첫째 항이 무엇이냐? A1. 이 시행을 한 번 했을 때거든. 자, 처음에 52ml가 있었는데 그거의 절반을 증발시키면 절반이 남는 거야. 거기에 더하기 10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26 더하기 10으로 계산해 주셔가지고 36으로 계산을 해줄 거야. 36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처럼 계산해 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하신 다음에 36이 답이야. A1은 36.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해주냐면은 잘 봐, 얘들아. 자, 현재 이 시행을 계속 반복해 볼 건데, 자, 이 구조를 알면 되거든. 현재 비커에 물이 있어. 이거의 절반만 남겨.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그 비커의 그 물의 양을 이제 AN이라고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절반을 남기면은 그거의 절반 한 다음에 더하기 10을 하면은 그 다음 물의 상태가 되잖아? 이게 AN 플러스 1인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저렇게 쓰는 거 저거 받아들여지니 저거 이제? 받아들여지니? n번째 항의 현재 양에서 절반. 그 다음에 더하기 10을 하면 그 다음의 식이 되는 거. 자, 그래가지고 우리 A5를 구하라고 해가지고 사실 첫째 항이 36이니까 저거 A5 직접 노가다 해서 해도 돼. 직접 노가다 해서 한번 해볼게 한번. 자, 이제 A1이 지금 36이 나왔고요. A2 한번 계산해 보시면 방금 전 물의 양의 절반에다가 더하기 10. 18 더하기 10을 해서 28. 그 다음에 A3. 28을 또 적용해가지고 절반 한 다음에 더하기 10. 24.
A4 자 방금 전 24니까 24의 절반 12 더하기 10해서 22 그 다음에 이제 A5입니다. A5 이제 요거는 이제 방금 전 물의 양 22에서 절반에서 11 더하기 10 해가지고 21이라고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렇게 이제 답은 일단 21이네요. 21 저게 답은 21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런 꼴로 표현이 된 놈의 일반항도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일반항. 어떻게 이제 얘를 구해줄 거냐면은 지금 이겁니다. 자, an 플러스 1은 그 2분의 1 an 플러스 10이죠? 이거 내가 그 과정하고 결론을 다 외워놔야 된다고 했어. 과정하고 결론을 이제. 자, 일단은 그 과정부터 한번 보여드릴게. 알파라는 걸 잡아서 했었거든. 알파라는 거. 알파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뭐 분의 뭔지? 1 마이너스 요거 분의 요거. 그래서 알파를 일단은 1 마이너스 P분의 Q로 한번 잡아서 계산합니다. 이게 계산해보시면 이게 번분수 쳐서 20이 나오게 될 거야. 20이 이제. 20이 나오게 될 거야. 20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저식을 변형해줍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0은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an 마이너스 20 이렇게 이제 써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치환을 했었거든요. 치환을 이제 새로운 수열 bn으로 잡습니다. bn으로 이제 an-20으로 잡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요 수열의 식에 적용해주면은 bn 플러스 1은 2분의 1 bn으로 이제 이 식을 다시 바꿔치기해서 쓰고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죠. bn은 첫째 항 b1 곱하기 공비 2분의 1에 n-1제곱. 야, 이와 같이 표현이 됐고요. 이와 같이 표현이 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b를 이제 되돌려 놓으시면은 이제 an-20은 a1-20에다가 이제 2분의 1에 n-1제곱 이와 같이 표현이 돼. 이와 같이. 그래서 이제 저 마이너스 20을 2항 거고요. 2항. A1은 36이었으니까 A1 저기 대입해서 해주면 36 빼기 20 36이니까 16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에 저 20이 넘어가니까 더하기 20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와 같이 이제 일반항 저렇게 구해놓으면은 이제 A5 여기다가 n에다가 5 대입해 봐서 5 대입하면은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약분되면서 이제 1 더하기 20 해서 21 이제 같은 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근데 하나 좀 조심할 게 있다면 그 이거 2분의 1의 4제곱 이것도 2의 4제곱이니까 약분되면은 1이라고 해야 되는데 0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이제 또 하나 더 그리고 그 문제에서는 사실 A5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직접 노가다 띄워가지고 구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생각도 해볼까 이제? 자, 근데 그 구하라고 하는 게 만약에 A의 100제곱이야. 노가다 띄기 안 되겠지? 그땐 이걸 일반항을 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것도 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세 문제 남았습니다. 이제 귀납법 쪽 세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귀납법 쪽 세 문제. 자, 귀납법입니다. 귀납법. 자, 귀납법인데, 자, 이제 귀납법은 이제 사실 이 문제 이제 이 귀납법의 원리만 알면은 사실 이 빈칸 찾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이제. 자, 귀납법의 원리 다시 한번 좀 복기하면 이제 어떤 명제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 명제의 전제 조건 있죠.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연수가 1부터잖아, 이제. 주어진 명제의, 그 주어진 명제를 만족하는 최초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확인하자. 여기서 말하는 최초의 자연수가 1이죠, 1. 그래서 n에다가 1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를 보여주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그 바로 다음 n값인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함을 보여줘야 될 거야,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이제 n에다가 이제 1을 넣었을 때, 1 넣어주면은 이게 좌변이 1이죠? 이거 혹시나 만약 봐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거든?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은, 얘들아, 요 식을 봐봐. 좌변이 세제곱으로 더하잖아. n에다가 1을 넣어주는데, 그러면은 너네 n에다가 1을 넣으면은 이 좌변 전체가 1인 거 알겠니? 1인 게 받아들여지니? 받아들여지니? 진짜로?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여기다 1 넣어주면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1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거든? 이러면 안 돼. 애초에 지금 이 n의 세제곱까지 더하는 건데 n 자체가 1이면은 이제 그냥 1의 세제곱 단독 하나의 값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제 단독 하나의 값만 있다라는 걸 어떤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거 좌변이 항이 총 몇 개야? 항 n개 아니야? n개? 야 그러면 n이 1이면은 좌변의 항이 몇 개란 얘기야? 한 개란 얘기야. 그래서 n이 1인 거야. n이 1 그러면은 좌변이 1인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 이제. 자,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 1 대입하면은 1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n이 1일 때에는 주어진 식이 성립합니다. n이 1일 때에는. 그 다음에 n이 k일 때 만약에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이제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k를 대입한 식입니다. 자 근데 봐봐. 내가 요거 여기 따로 좀 내가 이거 써볼게 얘들아. 자 k 대입한 식 써봅니다. 2분의 k에 k 플러스 1 제곱.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이제. 자, 그럼 여기 식에서 봐봐. 요 식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양변에다가 이제 무언가를 더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귀납법의 원리를 생각해봐. n이 k일 때는 이 식이 확실히 참 인식인데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저 식에다가 다이렉트로 이제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저 식에다가 이제 바로 k 플러스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성립하는지를 지금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성립하는지. 저 식의 양변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양변이 같은지. 그런데 확실하게 참인 요 식을 조작해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확실히 성립하는 식은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든 똑같잖아요? 참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조작을 할 거냐면은 좌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걸 더하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양변에 더하자라는 거지. 양변에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한번 해보시면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쭈루룩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2분의 k의 k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좀 쓰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할게. 자, 근데 여기서 좀 보시면 공통 부분이 좀 있거든. 그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묶어주면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고 남는 거 2분의 k의 제곱이 남아. 여기 k 플러스 1이 하나가 더 남게 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공통 부분으로 묶어줄 수가 있어. 이렇게 공통 부분 묶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를 통분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k 플러스 1의 제곱이랑 4분의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돼주시냐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이거 완전 제곱식 2분의 k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시면 2분의 봐봐 이거 얘도 제곱식이고 얘도 제곱식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네. 이게 이게 지금 만들어지네. 이게 만들어지네. 참이네. 참 해서 참이 만들어지네. 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 건데 이제 나는 그냥 이 박스랑 별개로 그냥 이 문제를 풀어본 거야. 이제 너네가 이제 이 귀납법의 원리 구조 그러니까 양변에 이제 무엇을 더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우변이 결국에는 조작이 이렇게 되니까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바로 다이렉트로 대입한 식도 성립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립한 것도 하는 거였어요. 이제 자 보시면 다시 문제로 돌아옵시다. 요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요 원리를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를 이제 보면은 n이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k를 대입한 식 아까 썼죠. 근데 갑자기 양변에 뭔가를 더하래. 뭘 더하죠? 양변에? 양변에 더하는 게 뭐죠? k 플러스 1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를 알아야 돼. 무엇을 갑자기 생뚱맞게 더하느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해야 되더라. 그래서 여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한 식이 여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한 식이랑 같은데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 잘 따라와봐. 지금 k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해가지고 내가 밑줄 친 얘가 지금 요거랑 똑같지 않니? 요거랑 똑같거든? 요거랑 지금 식이 똑같거든? 그래서 우변을 지금 내가 정리해보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우변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리해보고 있어. 이제. 정리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의 원하던 목표 이게 나오는 거지, 이제. 요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중간 과정 나가 이제 뭐냐면요. 지금 여기 조항수 밑줄 친 거에서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아까 하긴 했지만 묶어주면은 남는 게 4분의 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남게 돼 이제 이렇게 남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따라서 우리의 최종 목표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이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게 나오게 된다. 저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자, 우리 가나다 이제 FGH라고 나가지고요. 다시 한번 쓸게요. 가 F가 무엇이었냐면은 F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 자, G가 이제 무엇이었냐면은 G가 이제 요거죠, 요거. 요거는 2분의 K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H 같은 경우에는 K 플러스 1. 이와 같이 지금 써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저 해보면 여기다가 1 대입해서 곱하래. 그러면은 1 대입한 거 8 곱하기 1 대입하면 4분의 9고 1 대입하면은 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가 이제 4, 9, 36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배수 버전. 자, 요 배수가 조금 더 할만한데요. 배수가 할만합니다. 배수가 좀 더 할만한데 근데 이거 배수 얘들 하나 얘기하면 요런 박스 문제 지금 나오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한 대로 이제 구조가 흐름이 흘러가서 솔직히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솔직히 이거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려. 왜냐면은 물어보는 게 뻔하거든. 갑자기 생뚱맞게 양변에 뭘 더하냐? 좌변의 이제 차이에 해당되는 거를 더하는 것이고 그걸 변형하는 과정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귀납법 박스 문제가 좀 가끔 이렇게 좀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갑자기 문제가 설명이 튀는 경우가 있어.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비약하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갑자기 여기까지 잘 하다가 갑자기 이제 확 튀어.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지 너네가 못 찾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자, 그 경우가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이제. 일단 배수 봅시다, 배수. 4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3의 배수래요. 어떠한 자연수 n을 대입하더라도 저게 3의 배수래. 귀납법으로 증명해보라라고 했는데 일단은 최초의 자연수 n이 1이니까 1 넣으면은 3이니까 3의 배수 되고요. 그 다음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요 배수는 증명하는 게 앞에 요 등식일 때랑 비슷한 것도 있고 살짝 다른 것도 있거든. 뭐가 다르냐면은 내 말을 잘 들어봐. 아까 등식일 때는 k일 때 확실히 성립하는 식을 변형해서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어. 만들어내는 게. 근데 얘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거거든. 얘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 k일 때가 3의 배수라고 가정을 해. 그래서 4의 k제곱 빼기 1이 3m이다라고 놓거든. 근데 아까대로라면은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이제 대입한 식 있죠.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은 4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거잖아. 그 n이 k일 때 식을 잘 변형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 내기는 하는데 얘를 어떻게 만들어 내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미리 써놓고 아까는 내가 미리 써놓지 않았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야 되나? 그 아까는 내가 n이 k일 때 식을 써놨고 그 다음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도 써놨잖아? 근데 원래 귀납법을 증명할 때는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을 사실 쓰지는 않는데 이제 k일 때 식을 변형해서 얘로 변형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거든. 근데 n에다가 k 플러스 1일 때를 대입한 식을 원래는 여기서 쓰지는 않아. 근데 얘는 배수는 써.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을 먼저 써놓고 얘도 결국에는 3의 배수 2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3의 배수 증명을 이 위에 동그라미 친 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야. 여기서 4의 k제곱 빼기 1이 3m이면 빼기 1이 넘어가니까 4의 k제곱은 3m 더하기 1이야. 3m 더하기 1. 그래서 우리가 이거야. 문제는 되게 쉬워. 저 4의 k제곱 자리에다가 요 3m 플러스 1을 대입을 할 거거든. 그러면은 4 곱하기 4의 k제곱 쪼개 놓은 다음에 요 동그라미 친구에다가 3m 플러스 1을 대입하거든요. 3m 플러스 1을.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너네가 보기에 약간의 비약이 있어. 잘 봐. 4 곱하기 3m 플러스 1 빼기 1은 3 곱하기 뭐식이래. 갑자기 3으로 묶었잖아. 이게 왜 갑자기 3으로 묶었을까? 뭐 배수이니까 묶은 거거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3 곱하기 이걸로 표현이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근데 이게 등호잖아. 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 전개를 해서. 얘를 전개해 보시면은 4, 3, 12. 12m 더하기 4 빼기 1이기 때문에 12m 더하기 3이 되죠. 얘가 지금. 뭐로 묶을 수 있지 지금? 3으로 묶어 준 거야. 그래서 3에 4m 플러스 1인 거야.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 왜냐면은 이 처음에 주어진 이 식에다가 다이렉트로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 결국 3의 배수가 나왔으므로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에도 3의 배수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끝이야. 이게 가나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가, 나, 다 요건데 자 이게 지금 가가 3n 플러스 1 나가 지금 4n 플러스 1 다가 지금 이제 k 플러스 1이었습니다. k 플러스 1.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제 배수야 배수. 부등식이야. 아마 요거 하면은 거의 시간이 딱 될 것 같거든. 요 부등식이 조금 어려워요, 얘들아. 부등식이 이제 요게 좀 어렵습니다. 부등식이 이제 앞에 등식이랑 배수보다는 좀 더 어려운데 안 그래도 부등식 유형 중에서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편이야, 얘들아. 잘 봐야 돼. 이거 좀 어려워, 이거. 뭐냐면 이제 n이 2 이상인 자연수거든. n이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보여주래. 자, 주어진 부등식이 만족이 되는 최초의 자연수가 몇이야? 2. 2 맞니? 2부터래, 2부터.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잘 봐야 돼. 그래서 n이 2부터야, 2부터. n이 2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2를 넣었나 봐. 2 넣어주면 1부터 2의 제곱까지 더해준 건데 우변에다가 2 넣어주면은 우변이 더 지금 큰가 봐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데 뭐 그렇다 칩시다. 자, 근데 이제 우리의 이 기납법의 목표가 뭐냐?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에도 주어진 식이 성립함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좀 쓸게. 잘 봐봐 얘들아 이거. 그 n에다가 내가 만약에 k를 이제 써주게 되면은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k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k제곱분의 1 그래서 2 마이너스 그 다음 뭐죠? k분의 1이죠? 2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지금 나오게 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죠? 맨 밑에다 쓸게. 이건 확실히 참이고 맨 밑에다 쓸게. n에다가 이제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그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생략해주고 그 다음에 그 k 제곱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까지 대입하면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작다 2 마이너스 k 플러스 1 분의 1.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게 성립함을 보여줘야 돼. 현재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좀 증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자, 어떻게 증명을 좀 해줄까 고민해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자 이거야. 그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A, B, C 부등식이 좀 필요한데 우리 만약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은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지? A가 C보다 크다 이끌어낼 수 있니? 자, 귀납법이 약간 좀 요런 느낌. 귀납법의 부등식은 요런 느낌이야. 만약에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근데 최종 목표가 A가 C보다 크다라는 걸 만약에 증명하고 싶어. 그럼 요게 필요하거든, 요게. 이 둘이가 확인이 되어야지만이 요게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현재 요것만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성립함을 보여줘야 돼. 이게 성립함을. 요 ABC를 여기서 내가 도입할 거거든. ABC를 이제. 자, 어떻게 도입하는지 잘 봐봐. 우선 그 이 식을 잘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좌변이 지금 요게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어. 요걸 양변에 더해. 더하기 그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양변에 더해 주실 건데 더해 주시면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해주신 다음에 자 k 제곱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작다 2 마이너스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지금 나오게 돼. 이거는 2 마이너스 k 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거는 확실히 참인식을 좀 변형했으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확실히 참인식을 변형했으니까 저렇게 나오게 되겠죠. 저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ABC를 도입해 볼게. ABC. 자, 얘들아, 얘가 A 역할이고, 얘가 그 다음에 지금 B 역할이거든? B 역할? 그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지금 요 A가 얘랑 똑같아요. 얘가 A야. 그 다음에 얘가 지금 C인 거야, 얘들아. 얘가 지금 C인 거. 얘가 지금 C인 거야. 우리는 현재 요거야. 그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 알고 있어. 최종 목표는 A가 C보다 작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 A가 C보다 작다. 그러면은 요거를 현재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증명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이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 뭐가 뭐보다 작다가 필요할까 여기서? 자, 앞에가 B야 C야? 앞에가 B야.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이렇게 써야지만이 이게 이제 A, B, C 이렇게 나란히 연결되지 않니?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아야 B가 C보다 작아야 여기서 A가 C보다 작다가 이끌어내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걸 증명해야 돼. 요거. 얘가 얘보다 더 작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 B가 C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 얘들아. 근데 여기서 얘를 증명하려면 사실 부등식을 이항해서 B 빼기 C가 음수다라는 거를 증명해도 되겠지. 아니면 반대로 이항을 해서 C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증명해도 되겠지. 이걸로 대신 증명해도 되지 않니? 이걸로? 근데 봐봐. 내가 아까 말한 B약이 요런 거야.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식 썼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뭘 더해?
k 플러스 1의 제곱을 좀 더했지 이제.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을 더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한 식이 얘들아 이거야. 얘가 지금 a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b예요. b. 저렇게 나오게 되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저렇게 나오게 돼. a가 b보다 작다라는 게 지금 요거야, 요거 이제. 근데 갑자기 봐봐 얘들아. 갑자기 생뚱맞게 나에서 무언가를 빼니까 그 뺀 거를 뭐 정리해 보니까 이게 나오고 뭐 또 정리해 보니까 이게 나오고 얘가 양수래, 양수. 즉 얘가 나보다 작음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여기서 갑자기 비약이 생겨. 갑자기 뭔지도 모르는 거에서 갑자기 얘를 빼는 거야 이제. 왜 갑자기 저게 등장하는지 이 원리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저게 확인이 돼. 원리만 알고 있으면. 자, 중간 과정을 생략해놓고 이것만 보자.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귀납법의 증명 목표는 A가 B보다 현재 작은데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지금 A고 이게 지금 C니까 이제 A가 C보다 작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해야 되거든요. A가 C보다 작다라는 걸. 요걸 이제 증명해 줘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그 B가 C보다 작다라는 증명이 필요했잖아요. 이제 B가 C보다 작다. 근데 지금 봐봐. 얘가 지금 B 아니니 B? 얘가 지금 B잖아 B. 얘가 B잖아 B. 문맥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볼래? 문맥의 구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무언가를 빼니까 즉 B가 나보다 작음으로 이 나에 와줘야 되는 게 뭘까? 구조상 C가 되어야 되는 거야. 사실 이제 C. C가 무엇이었냐? 요 2-K 플러스 1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요게 나가 돼야 됩니다. 2-K 플러스 1분의 1.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줘야 돼서 최종 목표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 라고 증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가나다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그 가가 지금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 나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2-K 플러스 1분의 1. 다가 지금 이제 K 플러스 1. 일단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게. 부연 설명으로 이제 답만 빠르게 찾아라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해서 찾아내야 돼.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답만 빠르게 찾으면. 근데 왜 세세하게 이런 중간 과정에 성립하는지를 좀 더 설명해 볼게 이제. 자, 봐봐. 일단 문맥의 구조상 요 나가 이제 여기서 바로 나가 뭔지 안 보이니까 좀 뒤에까지 좀 읽어보고 이제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너네가 부등식 문제 풀 때에는 ABC를 표시해서 좀 푸는 게 좋아. ABC를 표시해서 풀어봐야 돼. 근데 이거를 한번 진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근데 요 정리 과정 2-K 플러스 1분의 1에서 내가 이제 요 B를 한번 빼주게 되면은 자, 요렇게 한번 좀 계산해 볼게.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한번 좀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소거되는 게 있죠. 2가 소거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자, 이와 같이 이제 나오게 될 거야. 이와 같이 이제 나오게 될 거여서 통분해봐. K의 K 플러스 1의 제곱분해 해주신 다음에 요 마이너스 K의 K 플러스 1 더하기 통분이야.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자, 이와 같이 일단은 좀 길게 써지게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이 지금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 내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치고 있지. 이게 지금 잘 정리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지금 얘랑 똑같거든. 잘 보면 똑같아. 얘네 둘이가 지금 항이 뒤집혀 있는 차이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좀 더 정리를 해. 정리. 얘를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거 K제곱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K도 날라가게 돼서 1이 남게 되고 결국 K는 이제 어떤 자연수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양수일 수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 C에서 B를 빼보니까 양수가 나왔잖아. 결과적으로 C에서 B를 빼보니까 양수가 나왔다. C 빼기 B가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B가 더 작은 거니까 B가 C보다 작다.
이게 이제 비로소 증명이 된 거야. b가 c보다 작다라는 게 이래서 증명이 되는 거야. 자, 요러하게 세세하게 계산하면은 요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간에 튀는 부분이 있어서 당황할 수 있는데 이제 요 원리만 알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하나 더. 그리고 만약에 너네가 정 모르겠으면 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나를? 아니 지금 얘랑 같다며 요거를 그냥 이항해서 풀어. 그럼 그게 나야 그냥. 그렇지 않니?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일단은 쓰긴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